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을 다룹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넓은 흙마당이 보인다. 공장의 마당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소를 하는 중이다. 마당 한 곳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보인다. 다가가 살펴보니 땅바닥에 옷가지와 박스의 일부가 나와 있다. 나는 그것을 나무 막대로 파낸다. 여러 개의 옷이 나오고 뭉쳐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나온다. 40, 50대 여성 몇 명이 내 쪽으로 걸어온다. 공장의 여성들이다. 한 여성이 나에게 다가와 빗자루를 들고 서 있다. 같이 치우려고 온 듯하다. 나는 나 혼자 하겠다고 말한다. 여성은 부장님과 다르시네요 라고 말한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계속 파서 마지막으로 박스도 꺼낸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자아가 머무는 곳의 정보를 안다는 것은 자아의 삶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 혹은 무엇으로부터 영향받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아는 공장에 있습니다. 공장은 어떤 인간을 원하는지,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을 때 공장 생활에 유리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장은 강력한 통제 아래에서 획일성과 수동성이 강화되는 곳입니다. 공장은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의 엄격한 분리, 확실한 업무 분장, 이동의 강력한 제한 등을 내세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기계적 정확성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여 불량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기대받는 곳입니다. 공장은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합니다. 기계의 부속품을 두고 고유함이나 개성을 논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지침서와 지시사항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야 할 뿐입니다. 공장은 단순하고 밋밋한 스타일의 작업복을 강제합니다.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함이죠. 공장의 목표와 관심은 오직 생산성 증대에 있습니다. 그 목표에 맞게 기계적 정확성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개별적 특성은 깡그리 무시되어도 되는 곳입니다. 개별적 존재로서의 의미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한 멤버로 무난하고 무탈하게 살아가자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빠르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계의 부속품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 즉 불량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 그것은 생존에서의 도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장 생활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무리 속 일원으로서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공장의 한 멤버로 살아가는 이들이 갖는 미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행을 바라기보다 정직한 노력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쏟을 줄 아는 이들입니다. 요령이나 꼼수에 기대볼 요량이라면 오래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삶의 무게와 무서움을 아는 이들로서 헛된 바램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저 노력을 쏟은 만큼의 대가를 바라고 그에 감사할 줄 아는 소박함을 장착한 이들인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고유한 특질과 재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라고 단정해도 전혀 무리가 아닐 정도로 무지하게 됩니다. 이 꿈의 중요한 의미를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공장 생활 와중에 자신에 집중함으로써 자기다움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변화라고 평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성실한 한 멤버로 살아가던 이가 공장의 지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보는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공장을 완전히 떠나기 위한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겠는걸 하는 기대감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다만 변화는 느리지만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변화일수록 그 바람 자체가 헛된 것으로 생각되고 초조함과 답답함이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마당에서 나무 막대로 땅을 파헤쳐 옷가지와 박스를 꺼내는 이미지는 긴 시간과 노력과 성취를 모두 담아낸 이미지인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내가 쏟은 노력과 그간에 진행된 변화를 압축하는 이미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꿈 읽었을 때 나무 막대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왜 나무 막대지? 그거는 땅을 파는 데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인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긴 시간 동안 들인 노력을 압축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지난함 이런 것도 이 나무 막대가 포함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왜 나무 막대지?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공장에 아주 극도화된 그 효율성과 대비되는 것 같다고도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나무 막대로 이렇게 땅을 파는 것 자체가 공장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의 되게 필연적인 건지, 아니면은 자아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였는지. 공장의 지침이 굉장히 세게 작용하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뭐 삽이나 갱이 가지고 그냥 푹푹 팠으면 좋겠는데, 삽이나 곡괭이, 호미 이런 게 등장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나무 막대를 활용해서 땅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은 한 측면에서는 그 방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묻었던 것을 되찾고 싶다.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활용할 만한 무엇이라도 활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까? 더 이상 묻어두고 싶지 않다. 곡괭이나 뭐 홈이나 그걸 활용할 정도면은 그게 이미 밖으로 나와 있지. 그럼 굳이 꿈 이미지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공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꿈의 서두에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땅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게 다져진 땅이란 굳건한 안정감을 뜻합니다. 너무도 굳건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에 집착하는 이들은 공장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옷가지와 음식물 쓰레기는 단단하게 다져진 땅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묻어야 했던 나의 고유함과 개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땅 위로 올라와 삐죽거리는 이미지, 이는 이곳에 처음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게 잠깐의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그 짬을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짬이 날 때마다 찾아와 부지런히 땅을 파헤친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활용해 꾸준하게 파헤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공장 생활에 충실하게 임하는 와중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탐색함으로써 나를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나자 내가 묻어버린 나의 어떤 특질을 되찾고 싶다는 바람으로 발전했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 땅 위로 삐죽 솟은 옷가지는 가능성을 품은 채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입니다. 새싹은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환경 조성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가 제공하는 이런저런 채널을 클릭하다 보면 일상에서 여성의 창조성이 장려되는 분야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 청소 및 집 꾸미기, 옷 만들기, 뜨개질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리 분야는 단연 돋보입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과 촉을 따라 이런저런 시도가 마음껏 허용되는 때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인 것도 같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고군분투 중인 여성들이 상당수 있겠으나 갖가지 장벽에 쉽사리 포위되는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요리는 여성 창조성의 핵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속 음식물 쓰레기는 창조의 가능성 또는 창조가 일어난 흔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왜 삽이 아니라 나무 막대냐랑 비슷하게 왜 좀 더 근사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일까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투사가 되냐면 공장에 있는 나로서 내가 어떤 내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 걸 뭔가 만들어 보고자 했을 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초라하게 보였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내가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되게 못 견디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내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거에 대한 감이 없구나를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보고 느끼는 이질감을 통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요리라서 이질감을 느낀 게 아니라요. 음식물 쓰레기로 표현돼서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내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내가 만든 건 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나를 떠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게 느껴져서 더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럼 그런 얘기인가? 그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작한 무엇이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가 있는 건가?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내 스스로 더 좀 빨리 버리게 되는. 예전에 선생님이 다른 꿈집담에서 전단지 얘기하셨잖아요. 내 생각을 전달할 때 나는 진짜 천장 뿌리면 진짜로 그거 받아주는 사람은 그 천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고 그렇게 바닥에 버려지는 그 고통?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 음식물 쓰레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내가 뭐 이렇게 그래도 땅 팠는데 더 뭔가 좀 완성된 그럴듯한 남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했다는 게 그냥 파면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그런 계속 시도해보고 이런 거를 내가 힘들어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음식물 쓰레기 보고 내가 되게 당황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느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장을 선호한다. 이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땅을 파헤쳐야 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를 갖춰야 할 것 같고 또 땅을 파헤치면 거기에서 금은 보화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바란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 여성의 두려움인데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이미지가 나올 때 특히나 부정적이고 좀 혐오를 일으키는 이미지일 때 그것의 긍정성을 찾아보는 노력이 꿈 상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깨어있는 삶에서 자아의 관점을 꿈 이미지에 그대로 적용할 거면 그렇게 해서 내가 건질 수 있는 메시지는 거의 없는 거지. 오히려 자아의 그 시각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뜻이야. 특히나 자아가 아주 부정적인 투사를 하고 있다면 그 관점을 내려놓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이 꿈에서 음식물 쓰레기 이미지가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물론 뭐 양가적일 수 있지만 이 투사를 다 들었을 때 나는 항상 어떤 결과물이 바로 내 손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야 내 불안을 잠재우고 그걸 바라는데 그게 저한테는 안정감인 거예요. 내가 빠른 시간에 내 결과물이 착착 들어오는 게. 근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음식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그런 것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도의 가치가 마치 땅에서 뭐 황금을 캐내듯이 땅에서 중요한 것을 캐내듯이 캐내는 행위로서 내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만난 게 그런 나의 수많은 시도들을 그 가치를 내가 다시 이제 껴안는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적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공장을 벗어나서 내 길을 걸을 때 내가 내 손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창조적 행위에서의 그림자를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감당하기 힘들었다면 이제 그거를 감당하려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예를 들면 내가 땅을 파헤쳤는데 아주 근사한 음식이 나왔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거기에는 그림자를 배제하잖아요. 네.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빛과 그림자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보고 어떤 음식을 만든 결과일까?
그러면 수많은 음식들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적 요소까지를 담아내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로 존재한다는 거는 어쨌든 뭐 굳이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한 근사한 음식으로 고정시키기보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보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 음식만 떠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아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이 떠오를 수 있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아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인 거예요. 내가 뭘 만들려고 그랬을까? 혹은 이게 무슨 음식을 만들고 난 뒤의 결과물이지? 이런 질문은 자아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 거야. 어떤 하나의 정말 근사한 음식보다도 또 창의적인 이미지라고 나는 생각해.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질문을 일으키는 꿈 이미지가 정말 좋은 꿈 이미지예요. 모호성을 사랑하십시오. 공장에 머무는 이유는 단단하게 다져진 땅만을 안전하게 걷고 싶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옷가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땅 속에 묻어야 합니다. 다진다는 것은 발로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초를 밟듯 끊임없이 밟아대라는 것입니다. 삐죽거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밟아대라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떠나볼 것을 생각해 보다가도 단단하게 잘 다져진 땅에서 걷는 편안함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공장을 떠나는 즉시 포기해야 할 혜택일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만드는 무엇이든 재빨리 묻어버리고 나서는 삐죽거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밟아대야 합니다. 공장은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모든 특질을 밟아대라고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밟아대는데 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공장이 제공하는 작업복이 아닌 내 옷가지를 되찾고 싶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고유함과 개성을 밟아대라는 공장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지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유함과 개성은 내가 입는 옷에 반영되어야 하고 반영하고 싶다는 바람이 작용한 덕분입니다. 옷은 페르소나, 삶에서 취하는 외적 태도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는다는 것은 공장의 지시에 철저하게 맞춰가겠다는 맹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장의 지시와 지침을 거부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개성이라 할 만한 특질을 잘 묻는 사람이 될 것을 권합니다. 잘 묻는 사람이 어디서든 잘 묻어가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조언을 남발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것들을 묻을 때 공장이 하달하는 지시사항과 지침서에 빠른 암기가 가능하고 잘 수행하는 인간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약자인 여성으로서는 그 지시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것을 보아왔고 직접 경험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파헤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많은 정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헤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어서 파헤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은 상상에서조차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작업을 해보려 하는 것입니다. 밟아대고 밟아댐으로써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데 열중하는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 파헤치는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옷에 쌓여 있었습니다. 창조성을 내가 입는 옷에 반영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40, 50대의 공장 여성들이 빗자루를 들고 다가옵니다. 도움을 제공할 뜻을 비추었으나 나는 알아서 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한 여성은 내가 부장님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행동은 윗선의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단독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은 개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나 움직임입니다. 공장은 독자적으로 단독 행동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내게 다가온 공장 여성은 윗선의 지침에 반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고 지침을 따를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는 흙을 고르게 해줌으로써 묻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공장 여성들은 옷가지가 조금 삐죽거릴 때 얼른 수습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습할 수 있다고 나를 달래어 다시 공장 여성으로 살아가도록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덮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헤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지적과 제지 정도는 경험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적과 제지는 무수하게 날아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이 전하는 바 나는 혼자인데 그들은 무리지어 움직입니다. 이전의 나였다면 혼자라는 사실에 크게 위축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장 여성들로 살아가는 그들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여 본 경험이 전무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공장 생활을 고집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압도당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단독 행동은 그들의 두려움을 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나는 공장 여성들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들은 내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내 뜻을 꺾지 않음으로 해서 소득이 더 있었으니 박스까지 꺼낼 수 있었습니다. 옷가지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한편 박스를 열어봐야 합니다. 보통 박스 색깔은 땅의 색깔과 같습니다. 땅을 파헤치는 것과 박스를 열어 젖히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같다는 뜻입니다. 파헤친다는 것은 앓을 향한 적극적 행위를 뜻합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앓미 변화를 추동합니다. 박스 안에 묻고 다시 한번 땅속에 묻어야 했던 나의 고요한 특질들은 이제 비로소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파헤쳐 세상으로 꺼낸 그 특질이 나의 심리적 공장 생활을 마감하도록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